여러분의 그림에 제가 말한 융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그림을 특별하게 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빨리 잘 그리고 싶은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팩트라서 이런 걸 얘기해 드리기에는 딱히 팁도 아닌 것 같고 그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그려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확실히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찾아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림에 개성을 부여하는 법에 대해서 공유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성이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로 사람의 고유한 특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함이라고 하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개성 있는 그림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단순한 방법으로 그리는 형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채화가 있고 소묘가 있고 크로키나 웹디자인, 만화, 판화, 콜라주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는 형식들입니다. 만약 종이로만 그리던 사람들이 이런 형식 중에 하나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분명 개성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개성을 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일 것 같아요. 판화나 콜라주 같은 건 특히 아예 뭘 깎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재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이 재료를 사용한 법을 또 익히는 시간도 들겠죠. 그러니까 형식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써먹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서 그림에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범하게 똑같아 보이던 내 그림을 새로운 그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만일 그림 외에 관심 있는 게 패션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스트릿 패션을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스트릿하면 흔히 힙합 느낌일 수 있겠죠. 힙합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에서 나오는 신발, 스니커즈를 또 빼낼 수 없어요. 조던 같은 거요. 그러면 이런 옷들을 내가 좋아해. 그런데 이 옷과 신발을 내가 그리는 캐릭터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똑같이 그리던 내 그림이 조금은 특별한 힙한 느낌 한 스푼 다른 그런 그림처럼 보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캠핑에 대한 장비, 텐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아주 잘 알아. 막 팩 치는 거라든가 타프며 거기서 먹는 음식 같은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해. 그럼 그걸 사용하는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걸 먹는 캐릭터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그 그림을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간에 캠핑이라는 소재가 내 그림에 개성을 부여해서 스토리가 느껴지는 일러스트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 이 방법을 소재의 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떤 두 소재를 융합하는 방법은 이미 옛날부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할리우드에서는 하이 컨셉트 피치라고 하는데 이 하이 컨셉트 피치가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은 다들 아시죠? 그 내용은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 작품의 서사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이 침몰하는 난파선 위에서 벌어진다면 이런 설정을 섞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출간된 지 400년 후인 1997년 세기 말에 개봉해서 그 시대에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었고 이제 누구나 잘 아시는 명작이 되면서 영화사에 기록됐죠. 이 하이 컨셉트 피치라는 방법이 저는 그림 그리기 자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패션이나 캠핑 그 외 뭐든 간에 그렇게 잘 알거나 취미가 없어요. 이런 건 그쪽 전문가들이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취미 전문가들보다 20에서 30%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는 상위 20%의 능력 3, 4개를 결합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한 분야의 상위 1% 아니 0.1%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위 20%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리, 운동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즉 제가 패션이든 캠핑이나 운동이나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그걸 안다면 그런 것들을 내 그림에 결합해보면 분명히 특별하고 색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생각보다 더요. 이 방법이 제 생각엔 가장 빨리 여러분의 그림에 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스포츠나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내 그림에 융합해 보세요. 정말로 단순히 만화나 그림만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만약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그림들을 평소에 자주 보고 좋아하고 있는지 잘 찾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서로 다른 타입의 그림을 2개 꼽아서 한번 섞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서요, 저도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접목해봤고 또 만화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 그렸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 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N사의 그 웹툰 작품을 연재해서 최근에 완결을 지었습니다. 소재는 운동 만화였는데요. 스트릿 워크아웃이라는 맨몸 운동의 장르 중 하나를 제가 가져다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트릿 워크아웃이라는 운동이 되게 마이너한 운동에 속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기계체조나 그런 정도의 운동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소년 만화라는 장르를 입혀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소년 만화가 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주인공의 성장, 인내, 친구들의 우정 같은 걸 주로 보여주는 장르예요. 원피스, 나루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작품이 이 장르에 속합니다. 어쨌든 저는 소년 만화와 맨몸 운동이라는 2가지 소재를 섞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서 신선한 소재의 작품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운동은 처음 본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작품이어서 재밌게 봤어요 같은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 자체는 이미 많이 봐왔던 소년 만화와 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처음 본 작품인 듯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스트릿 워크아웃이라는 마이너한 소재를 그냥 여기에 결합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림에 제가 말한 융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그림을 특별하게 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실력을 빨리 늘게 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잘 그리는 게 아닌 개성을 가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요, 내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그 소재를 내 그림에 융합하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효과를 본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공감이 되시고 내가 해봐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다른 그림러들과 차별화된 그림러가 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공감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고민하고 계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혼자 얘기하는 기분으로 쭉 말해왔지만 이제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